네.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각하사유 계속 이어집니다. 자, 7번에 보시면 요거는 국어 알면 해독이 되죠. 자, 관공서나 법원 나왔는데 법원도 관공서겠죠. 자, 관공서는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까? 촉탁할 수 있습니까? 촉탁할 수 있죠. 근데 촉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있어요. 이 말은 반드시 촉탁으로만 가능한 등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개인이 뭐였어요? 신청했어. 그럼 돼요,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각하사유죠. 그래서 요 말이 나오면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인데 신청했어. 그럼 각하야. 그럼 문제는 관공서는 촉탁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청으로는 안 되고 촉탁으로만 가능한 등기도 있느냐? 있다는 거야.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릅니다. 처분 제한 등기. 이 처분 제한 등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나중에 보존 등기 들어가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 등기.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도 의외로 우리 시험에 제법 자주 얼굴을 보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직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할 때 그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고연도 하시고. 자, 8번과 10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공동 소유는 공유도 있고 합유도 있고 총유도 있는데 등기법에서는 총유라는 공동 소유 등기는 없어요. 공동 소유 등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유 등기, 합유 등기. 그냥 쉽게 민법은 공동 소유가 세 개인데 등기법은 공동 소유가 두 개만 있다더라. 그렇게 하시면 돼. 자, 문제는 공유는 지분이 등기가 돼요. 근데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는 지분이 등기돼. 지분이 등기돼. 그런데 합유는 지분이 등기돼요, 안 돼?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차이점 때문에 앞에 보니까 무슨 지분? 합유 지분하고 나서 합유 지분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합유 지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등기하고 싶습니다. 다 안 돼. 다 안 된다고. 왜? 합유 지분 자체가 등기부에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과 10번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하나하나 들었고 요거는 전체를 들었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고 됐고. 9번은 아까 봤고 11번. 자, 하천 부지는 소유권 등기 가능합니다. 내 등기할 수 있고 내 거니까 은행에 저당 잡히고 저당권 등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천 부지는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지 뭐 할 수는 없다? 빌릴 수는 없다. 빌리는 권리 4개 있잖아요. 지지전입, 지상, 지역, 전세임차권. 요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천 부지는 내 걸로 하고 저당권도 할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없다? 빌릴 수는 없다. 그것만 하고 지나가세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때 하천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시험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한번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놈이. 사실 이거는 이 연역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내기 위해서 낸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안 낼 거야.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지나가세요. 이거 뭐 연역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 넘어가고. 자, 요거 이제 중요하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2, 13, 14, 15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자,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되어야 될 권리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 그래서 여러 명이 존재합니다. 등기돼야 될 자가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야. 그런데 그 여러 명의 권리자가 모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러 와서 모두의 권리를 전부 등기해 주세요. 자, 우리나라는 일물 일권입니다. 물건 하나에 권리 몇 개? 한 개야. 물건 하나에 소유권 몇 개? 한 개라고. 그런데 권리자는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야. 그러면 여러 명이 권리를 한 개씩 가질까요? 물건 하나에 하나밖에 없는 권리니까 여러 명의 권리자가 권리 하나를 나누어서 가질 거야. 나누어서 가지는 거야. 그게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지분은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유 지분, 합유 지분 이렇게 표현했잖아. 맞죠? 그래서 이 여러 명의 권리자가 존재한다고. 그런데 여러 명의 권리자가 전부 와서 전부 명의로 등기해 주세요라는 건 언제나 가능합니다. 문제는
권리자가 여러 명인데 등기 신청하러 전부 왔다, 일부가 왔다. 일부만 신청하러 온 거야. 여기서 우리 등기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부가 왔기 때문에 온 사람 것만 등기할 수 있어. 두 개. 자, 다시 전부 오지 않고 일부만 왔는데 온 사람 것만 등기할 수 있어. 두 개. 그런데 일부가 왔지만 온 사람 것만 등기 못해. 무조건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돼. 두 개.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 가등기 권리자 뭔지 모르지만 여러 명이 있어. 중일부가 본등기라는 걸 신청하러 옵니다. 자, 포괄 유정받은 자, 이 숫자가 받을 숫자입니다. 아까 포괄 유정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유언으로 정리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 죽으면 이거 다 가져가. 이게 포괄 유정이에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 일부가 이전 등기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때는 자기 지분만 등기해야 돼요. 자기 지분만. 해서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등기 권리자 포괄 유정하고 나오면 자기 지분만 등기해. 가포 자기 지분 하고 외웁니다. 가포 자기 지분. 이거 한 10여 년 전에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던 겁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다가 국가가 요즘 시험 치는 수험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그릇된 판단을 하고 내기 시작해요. 요즘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러 명의 상속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일부가 신청하러 와요. 그때는 자기 것만 신청하면 안 받아줍니다.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 돼. 여러 명의 공유자 중 일부가 등기 신청하러 옵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때도 자기 것만 신청하면 안 받아줍니다. 이때는 일부가 오더라도 누구 명의로?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 명의 하고 외워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됩니까?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공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왜 안 되느냐? 우리 등기법은 가장 기본이 법정사항의 등기라고 해서 법에 이거는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에 따라 등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 명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전원이 와서 전원 명의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일부가 와서 자기 지분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일부가 와서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공법 보니까 공법에서 이거 인가받을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가라. 저거 등록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가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 있잖아.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인가 누구한테 가? 시군구청장. 저거 등록할 때는 누구한테 가? 시도지사. 그거 왜 시도지사 가야 돼? 가까우면 시군구청장 왜 안 되는데? 법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맞죠? 그게 논리가 어딨어? 그냥 사실상 어렵게 편하니까라는 합리성 또는 편리성이 있는 거지 논리가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냥 외우잖아. 우리 지적법에서도 토지 이동 신청, 신규 등록 60일 이내 신청하라. 근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90일 이내 신청하라. 이건 왜 60일이고 이건 왜 90일이고 논리적으로 해보니까 딱 나와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맞죠? 우리 애는 날 때부터 천재야. 그래도 학교 갈 때는 바로 대학을 가요? 일단 초등학교부터 가야 돼. 초등학교부터 가는 거야. 그러다가 월반해서 갈 수는 있지만 맞죠? 그런 거야. 이거는 외우는 거야.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명의. 유일하게 논리적 설명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유를 배울 때, 자, 공유자는 공유물을 보존하고, 공유물을 관리하고, 공유물을 처분하는 것 세 가지가 나뉘는데,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가 합의를 해야 된다.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 맞죠? 그러면 공유자가 무슨 등기하러 가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등기부 없다가 처음으로 등기부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보존 행위라고 봅니다. 보존 행위는 과반수가 있어야 돼. 전원 합의해야 돼. 각자가 할 수 있어. 각자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각자가 일부가 오더라도, 그런데 우리 민법상 일물일권주의라고 해서 물건 하나에 소유권 몇 개? 한 개. 일물일권은 뭐예요? 소유권 한 개는 물건 절반에 인정됩니까? 물건 한 개에 인정됩니까? 물건 한 개에 소유권 한 개. 조금 이따 설명할게. 안 되겠다. 조금 더 설명하고, 일물일권은 물건 한 개에 권리 한 개. 우리 얘기하잖아. 그 물건 한 개에 권리 한 개야. 그 물건 반 개에 권리 한 개 되느냐? 안 된단 말이야. 물건 한 개에 권리 한 개야. 돼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최초로 등기되잖아. 그럼 소유권은 일물일권이 가장 정확하게 지켜지는 권리잖아. 그러니까 물건 한 개 다 보존 등기 돼야 되고, 일권이니까 소유권도 한 개 다 보존 등기 돼야 돼. 됩니까? 일물일권주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왔어. 일부가 오더라도 부동산 일부만 보존 등기 하면 돼, 안 돼? 안 돼. 부동산 한 개 전부 보존 등기 해야 돼. 그리고 권리도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해요, 전부 보존 등기해야 돼. 일물 일권이니까 일권 권리 하나 전부 등기돼야 되잖아. 맞아요?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하나? 되죠? 일권 하나 전부 등기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해야 돼, 전원 명의로 해야 돼. 전원 명의로 한다는 얘기는 자기 권리만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권리 하나 다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권리 하나 다 등기. 이게 일물일권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논리.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에 따른 논리. 거기에 따라서 요거는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나 나머지는 그런 논리가 없어. 그냥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 왜 안 되느냐?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가 전원 명의로 번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학자들도 논리를 그것밖에 못 돼.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운다.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 명의. 이게 가등기 가면 요게 나오고, 상속 가면 나오고, 포괄 유정 나가면 요게 나오고, 보존 등기 가면 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각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문제를 내면서 그냥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요. 가포, 자기지분, 상공, 전원명의. 자, 오늘 판수보상 표표신원가 가포, 자기지분, 상공, 전원명의. 시간당 하나는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시간당 하나. 그죠? 됐어요. 자, 그리고 일물일권주의 관련해서 나오는 거. 요거 잘 알아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어디 가든지 간에 공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거야. 자, 일물일권주의 하고 나왔는데, 원래 일물일권주의는 물건 한 개, 권리 한 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쉽게 하는데, 그거는 중개사 공부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 그 정도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법을 전공하고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물건 한 개, 권리 한 개 이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되는 대상은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이게 정확한 개념정입니다. 자, 일물일권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물건 한 개, 권리 한 개가 아니고 일권 하나의 권리가 성립되려면 물건은 절반 10분의 1 이어도 된다. 한 개 전부여야 된다. 한 개 전부여야 돼. 그게 일물일권이야. 정확한 해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소유권이나 저당권이나 처분 제한 등기는 부동산 일부만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아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네 가지 잠깐 설명드렸는데, 부동산 일부만 등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각각.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소유권, 내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나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돈이 넉넉하다는 얘기야. 그만큼 돈 주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은 돈 빌린 자가 가지는 권리예요. 은행같이 돈 빌려준 자가 가지는 권리예요. 돈 빌려준 자가 가지는 권리야. 그럼 저당권 가지는 자는 돈이 없다, 돈이 많다. 돈이 많아. 능력이 풍부한 사람이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경매 넘겨서 뭐 때문에?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럼 나는 돈 갚아야 될 사람이야, 돈 받아야 될 사람이야? 경매 넘기는 사람. 돈 받아야 될 사람이야. 맞죠? 돈 못 받으니까 경매 넘겼잖아. 맞죠?
돈 받아야 된다는 게 돈 빌려줬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는 넉넉해요, 없어요? 넉넉해요, 상대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권리가 반드시 부동산 하나나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라. 그런데 여기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이 네 가지 권리는 부동산을 돈이 넉넉하니까 사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빌리는 거야? 돈이 부족하니까 빌리는 거. 물론 돈이 넉넉해도 빌리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돈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일단 빌리는 거야. 맞죠? 그럼 빌리는 사람은 법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약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세종에서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게 됐는데 나는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주거를 얻어서 출퇴근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내 개발을 해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보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싶다든지 뭘 하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어 아파트를 사지를 못해. 그래서 원룸도 못 사겠고 빌려야 되겠어. 근데 빌리는데 가진 돈이 얼마 없네. 그 돈 가지고는 빌릴 수가 없네. 집을 빌려도 한 개 다 빌리라고. 땅을 빌려도 한 개 다 빌려라 해버리고 그러면 돈이 없는데 내가 한 개를 어떻게 다 빌려? 그럼 하나를 모두 빌리기 위해서는 내가 없는 돈 가지고 빌리려면 세종시 직장 근처에 집 구할 수 있다. 한 2시간 떨어져야 된다. 한 2시간 떨어져야 된다. 왔다 갔다 4시간 하면 내 개발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자기 개발해서 뭔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버립니다. 그럼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법은 넉넉한 사람은 물건 한 개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라. 그러나 부족한 사람에게도 한 개 모두의 권리를 가져라 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자꾸 멀리 가야 되고 도태가 될 거다. 그래서 기회를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자. 빌리는 사람은 돈이 없잖아. 그럼 돈 없는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지. 그럼 무조건 한 개 다 빌려라 해야 된다. 일부도 빌릴 수 있도록 해주자. 일부도 빌릴 수 있도록. 그러면 돈이 적게 들 거 아니야. 맞죠?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은 나는 그래도 한 10평은 돼야지.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돈이 없으면 나는 1평 반만 돼도 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죠? 저도 예전에 이제 법을 전공하니까 고시 공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그 지방에 사립대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고시반이 있어서 이 기숙사를 이 이사장이 자기 돈으로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방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밑에 영양사까지 고용해서 밥도 공짜로 주고 학비도 그냥 다 대줘. 대학원까지 공짜로 보내줘.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면 신림동 올라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하숙비도 지원을 좀 해줘. 그러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공부만 했던 거야. 가서 서울 가서 이제 공부하잖아. 근데 내같이 원래 없는 사람은 신림동에 가면 신림구동 거기 가면 신림동 밑에 그 대로변에 고시원 얻었다 있는 집 아들이 없을수록 산 위로 올라간다. 산 위로. 제가 어디 갔느냐? 산 제일 꼭대기 위에서 3번째 집이 있었다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부 보존을 해줘도 학원에 강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때 1990년대 초반인데 그때 한국사 그 몇 시간 넣는데 7만 원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때 버스비가 대학생 버스비가 90원 할 때야. 90원. 그때 7만 원이 어마어마하다고. 맞죠? 그 돈 없으면 공부 못해.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때 방을 어땠냐? 딱 한 평 조금 더 되죠. 들어가면 길다랗게 해서 책상 하나 있어. 그리고 책상 위에다가 이불을 놔놓고 하는 거야. 학원 갔다 와서 공부할 때 이불 내려놓고 의자 빼서 공부를 하다가 잘 때 되면 의자를 책상 위에 올리고 책상 밑으로 이불 깔고 거기다 발놓고 자는 거야. 그게 방이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그런 거라도 구할 수 있어야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 다 빌려라 하면 다 못 빌린다.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부도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일물일권이야. 물건 하나에 권리 하나야. 근데 물건 하나가 아니고 일부에도 권리 하나 있을 수 있다. 4개밖에 없다. 등기되는 거 뭐? 지지전입,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부동산 내 거로 한다. 빌린다. 빌린다. 이 4가지만이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해.
나머지는 부동산 일부에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부는 다시 두 가지 일부가 있더라. 부동산 일부도 있는 반면에 권리의 일부도 있더라고요. 권리 일부. 자, 일물일권이니까 권리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권리자가 여러 명이야. 그럼 여러 명 권리자는 권리를 한 개씩 가지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권리를 나눠 가지는 거야. 한 개 있는 권리를 나눠 가지는 거야. 그럼 물건 하나면 소유권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소유자가 세 명이야. 그럼 한 개씩 해서 세 개 가져요? 아니야. 그럼 일물상권이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럼 소유권 하나를 세 명이 나눠 가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또는 10분의 8, 10분의 1, 10분의 1 소유권 한 개가 만들어진다. 그죠? 그게 지분이라는 거야. 지분. 그러면 자, 권리의 일부를 목적으로도 성립되는 권리가 있는가? 지분을 목적으로도 인정되는 권리가 있는가? 자, 그걸 보면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은 권리 일부에도 가능하죠. 맞죠? 찌찌 전임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죠. 그런데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찌찌 전임은 권리 일부에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권리 일부에 가능한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은 권리 일부에는 되는데 부동산 일부에는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는 양자택일 관계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 가능한 거야. 그러면 찌찌 전임은 부동산 일부 성립 가능. 부동산 일부 선택했죠. 그럼 찌찌 전임은 권리 일부, 지분을 목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그래 간 것이고, 그럼 찌찌 전임이 아닌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 등은 찌찌 전임이 아니므로 부동산 일부에는 성립할 수 없고, 부동산 일부에 성립이 안 되니까 거꾸로 권리 일부, 지분에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찌찌 전임이에요. 요걸 우선 외우는 게 중요하다. 자, 찌찌 전임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유일한 4개 등기다. 맞죠? 부동산 일부에 등기 가능한 권리 몇 개밖에 없다? 4개밖에 없어. 찌찌 전임. 그럼 찌찌 전임 제외하고는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찌찌 전임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므로 지분을 목적으로, 권리 일부를 목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럼 찌찌 전임이 아니면 부동산 일부에 안 되기 때문에 역으로 권리 일부, 지분에는 성립할 수 있다. 자, 요 논리로 머릿속에 자꾸 외웁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의 일부를 가압류할 수 있다, 없다? 가압류할 수? 자,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가능한 거 4개밖에 없어. 뭐? 찌찌 전임. 그럼 부동산 일부 가압류할 수 없다. 건물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되죠? 토지 일부 경매 등기 할 수 없다. 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 나오면 4가지만 가능하다니까. 찌찌 전임. 그러면 건물 일부 저당권 등기 할 수. 건물 일부니까 찌찌 전임만 가능하네. 저당권 등기 할 수 없다. 됩니까? 자, 갑이 가지는 2분의 1 지분을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할 수. 자, 말을 안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목이 메었다, 묶고 있는 거다. 묶고 있는 거다. 그죠? 자, 갑이 가지는 2분의 1 지분을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 찌찌 전임. 그러므로 권리 일부 2분의 1 지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갑이 가지는 2분의 1 지분만 경매 등기할 수? 경매 등기할 수? 경매는 부동산 일부에 가능 불가능?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건 4개뿐이야. 찌찌 전임. 경매는 부동산 일부에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므로 갑이 가지는 2분의 1 지분에 가능. 됐다. 자, 나중에 하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이거 뭐 아주 1시간 다 간다.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2개 모두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소유권 보존이에요. 아까 소유권은 일물일권이 가장 정확하게 지켜지는 권리다. 이거 민법에서 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일물일권 지켜지면서 보존 소유권 등기가 되는 거야. 근데 소유권이 최초로 등기되는 게 무슨 등기? 보존 등기야. 그럼 보존 등기할 때 당연히 일물일권 맞춰서 등기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 한 개 전부 보존 등기 되어야 되고 소유권 한 개 전부 보존 등기 돼야 돼.
그래서 보존 등기만 유일하게 일부에는 불가능해. 자, 찌지 전임이나 소유권 처분 제한 또는 저당권 등기는 두 개 중에 양자택일 하나는 가능했죠. 그러나 보존 등기는 일부에는 무조건 안 돼. 그래서 부동산 일부만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갑이가지는 2분의 1 지분만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보존 등기는 무조건 권리 하나 전부, 물건 하나 전부. 무슨 등기는? 보존 등기는 무조건 권리 하나 전부, 물건 하나 전부 보존 등기 돼야 돼. 그래서 보존 등기는 무조건 일부에는 불가능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토지 일부만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갑이 가지는 3분의 1 지분만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계속해서 몇 번 돌아왔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돌아가면서 조금씩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알면 나중에 다른 데 가서도 많이 써먹으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필증 갑니다. 등기필증. 자, 등기필증은 우리 교재에 보면 152페이지에 등기필 정보 하는 게 나왔습니다. 등기필 정보. 그리고 141페이지 가셔도 넓혀보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있는 등기필 정보는 앞뒤로 나눠줘서 안 그래도 보기 힘든데 이거 보면 이것도 기본적인 정식 얘기가 아니고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흩어놓고 모아놨는데 그게 오히려 좀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뽑아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필수서 받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아직까지 필수는 며칠 있어 올 겁니다. 그죠? 자, 등기 의무자에 관련 등기필 정보하고 나왔는데, 자, 등기라고 하는 건 등기부에 기재되는 걸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한다. 등기부에 뭐 적어 넣는다. 그게 등기예요. 그런데 필이라는 낱말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 제대했다. 이런 말도 쓰지만 병력을 필했다. 이런 말 쓰잖아. 아직 안 갔다 오면 미필 이런 말 쓴다고. 맞죠? 그럼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뭐 동생뻘 또는 아직 어려서 뭐 애송이 이거 아니 미필 아니 미필짜리가 이런 얘기 한다고. 군대 갔다 와야 필 끝났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필은 끝냈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필이라는 말은 등기가 필 끝났다라는 정보. 이 정보라는 용어는 이 정서라는 용어로 바꿀 수 있어요. 정서. 옛날에는 등기필증이라고 썼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 등기소는 종이로 된 등기부를 다루면서 그 종이로 된 등기부에 등기관이 직접 글자를 수기로 기재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방문 또는 출석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할 때 등기법이 서류를 많이 요구한다고 그랬죠? 종이로 된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갖다 내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컴퓨터 전산 시대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등기부도 전산화된 등기부로 바뀌게 되고 등기소의 업무도 컴퓨터를 통해서 전산 업무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신청하는 우리도 종이로 된 서류를 마련해서 등기소에 내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자 신청할 때는 종이로 된 서류를 냅니까? 전산화된 파일로 제출합니까? 전산화된 파일로 제출하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그래서 등기 신청서부터 해서 등기필 증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등기 업무가 종이로만 진행됩니까? 전산화로도 진행됩니까? 전산화도 진행되죠.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면 하니까 서자가 이 한자로 하면 종이 서자를 써요. 종이 서자. 서면. 종이 서자 쓰는데 이 종이 안 내도 되거든. 지금 전산화된 파일을 내도 되잖아. 그래서 서면에 서자가 안 맞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용어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서면을 대신해서 들어온 용어가 정보라는 용어입니다. 정보. 근데 우리가 보통 정보라고 하면 뭐 생각해요? 정보라고 하면 내가 알고 싶었던 새로운 내용. 우리는 그 내용을 정보라고 생각하잖아. 맞죠? 근데 등기법에서 정보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면을 바꾼 거예요. 서면을 바꾼 용어가 정보야.
그럼 등기필 정보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등기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내용이 모양이다. 아니야. 등기가 필됐다는 증서야. 그걸 등기필 정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등기 신청 정보하고 나왔어. 등기 신청 정보. 그럼 등기 신청할 때 뭐 정보가 필요한 모양이다. 아니야. 등기 신청서를 등기 신청 정보라고 부릅니다. 됩니까? 용어가 좀 헷갈리게 돼 있죠.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그죠? 아니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 정보는 증서, 서면으로 바꾸면 대충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자, 내가 소유자고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돈 수억 줬어. 맞죠? 뭐 양 선생이니까 뭐 많이 바가지 씌웠겠나? 조금 바가지 씌웠겠지. 자, 그래서 등기를 해야 여러분께 돼.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뭐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안 돼요. 등기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안 돼. 그래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신청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수억 줬지만 권리는 언제 가져요? 등기되어야 가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등기는 우리가 해요? 등기소라는 관공서가 해요. 관공서가 한다. 그럼 등기소에서는 등기가 되더라도 당사자는 모르고 있잖아. 특히 매수인은 등기될 것을 하루가 멀다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등기관은 등기하고 그냥 퇴근해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알려줄 필요가 있다. 드디어 수억 수십억 준 부동산이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등기가 끝났습니다. 라는 증서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게 등기필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등기필증은 만들어서 권리를 잃은 자에게 준다.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준다. 권리를 가지는 자. 권리를 가질 자는 등기 의무자다. 등기 권리자다. 등기 권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됩니까? 요걸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하여 통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통지를 해주는데 이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줍니다. 한 번만.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등기하고 받은 그 등기필증은 우리 지구의 80억 인구 중에 딱 한 사람만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지는 그 서류는 2개 있다. 1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어. 다시는 재교부를 안 해줍니다. 딱 한 번만 만들어주고 없어지더라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딱 한 번만 줍니다. 이게 등기필증이다. 그럼 등기필증을 여러분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팔게 되었어. 그러면 파는 여러분은 등기되면 권리 가져요? 잃어요? 잃지. 그게 등기 의무자잖아. 그럼 아까 우리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을 심사를 할 때 권리를 넘기는 자는 80억 인구 아무나 넘길 수 있어요? 80억 분의 1 권리자 그 사람이어야 넘길 수 있어요. 권리자 그 사람이어야. 그러면 권리자 그 사람인지는 등기부에 등기된 자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의 등기 명의인과 신청서상 권리를 넘기는 의무자는 달라야 된다.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권리를 넘기는 자는 권리를 가진 자여야 돼. 권리를 가지려면 등기돼 있어야 되죠. 등기돼 있는 자가 등기 명의인이잖아. 그럼 등기 명의인이 권리를 넘기는 자, 등기 의무자여야 된다. 요 논리 이해되세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명의인이 일치하면 등기를 받아주고 불일치하면 원래는 각하야. 네 거 아니네. 근데 왜 네가 등기 신청해? 안 돼. 그러나 네 거 아닌데 그분 돌아가셔서 아들인 내가 대신 왔습니다. 그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야. 그러면 그거는 각하해 안 해? 그건 각하 안 해. 그런 예외가 아니다면 각하를 하는 거야. 되죠? 되죠? 자, 그렇다면 내가 등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이름이 양진영 돼 있는데 여러분이 양진영이라고 해. 근데 나는 양진영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이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겠다. 지가 지 이름 대고 아느냐 모르냐 물으니까. 어쨌든 나는 등기관이야. 성은 등이고 이름은 기관이라고. 나는 양진영이 개인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럼 여러분이 양진영이라고 주장해도 여러분이 양진영인지 성은 사시의 이름이 기꾼인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나는 뭘 확인해야 돼? 실제로 여러분이 양진영이 맞는가 확인해야 되잖아. 맞죠? 그럼 나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당신이 양진영이 맞다면 이렇게 등기될 때 등기소에서 양진영이에게 만들어준 등기필증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 그거 누구만 가지고 있다. 양진영이만 가지고 있다. 그럼 당신이 그 등기필증을 내놓는다면 양진영이라고 믿어줄게. 이해돼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만들어주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도록 한 다음에 네가 그 사람 맞냐라는 확인 수단으로 쓰는 거야. 뭐를? 등기필증. 등기필증은 등기소에서 쓰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등기필증은 등기가 끝나면 등기소에서 만들어서 작성 통지한다. 누구에게? 등기 권리자에게. 그런데 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를 넘기는 자, 그 사람은 권리자다, 의무자다. 권리를 넘기는 자. 등기되면 권리를 상실할 자,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가진 자여야 되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 내게 돼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갑은 처음에 등기하고 등기필증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는 막 해줘요? 갑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갑이 맞다는 거 확인해야 해줘요. 확인해야죠. 그래서 갑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갑 맞아? 증명해. 그럼 갑은 예전에 받았던 뭐 내면 돼요? 등기필증을 내면 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등기필증을 내는 자는 등기 의무자다. 등기필정보 제공한다. 이해되죠? 그럼 을은 새로운 권리자가 되지만 이 등기는 을이 한다, 등기소에서 한다. 등기소에서 해. 그래서 등기소는 등기를 끝내고 나면 을이라는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기다리셨지요? 당신 명의로 등기부의 기재가 필되었습니다. 라는 증서를 만들어서 을에게 작성해서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몇 개 만들어준다? 한 번만. 두 번 다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을은 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병에게 소유권이 전해. 그럼 여기서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등기소에서 물어. 당신 을 맞아? 그러니까 을이 얘기하면 내 10년 전에 와서 등기부 필증 받아갔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이 양반이 장난치나.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을이라는 거 증명해. 그럼 을은 뭐 내놓으면 돼요? 등기필증 쫙 꺼내면서 맞죠? 내가 을 맞죠? 등기필증. 요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필증은 의무자가 내고, 그리고 등기소에서는 당신 을 맞네. 그럼 주인이 판다는데 문제될 거 없지 하고 병에게 등기를 해줘. 그럼 병은 을에게 이미 수억 줬지만 언제 권리 가져요? 등기됨으로써. 근데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니까 등기관은 등기한 다음 이번에는 누구를 위하여? 권리자인 병을 위하여 등기필 정보를 또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내야 될 자는 누구냐? 의무자. 의무자. 그리고 등기가 끝났을 때 등기소로부터 작성 통지 받을 자는 누구냐? 등기 권리자. 됩니까? 이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이렇게 쓰기 위해서 다시는 재교부를 안 해줍니다. 한 번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해서 등기필증에 대한 기능을 이해를 하시고, 그럼 등기필증은 누가 내느냐? 의무자가 내죠. 의무자가 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등기필증은 모든 등기신청에 다 내느냐? 아니야. 등기 의무자가 신청인에 있을 때 내는 거다. 의무자가 없는 신청에서는 낼 필요 없어. 왜? 의무자가 없으니까. 의무자가 있는 신청에서만 내면 돼. 됩니까? 누가 내는 거니까?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의무자 있는 신청에서만 내는 거야.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동 신청할 때. 두 번째, 성소해서 단독 신청하는데 누가 단독 신청해요?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요 두 개의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자, 공동 신청은 그냥 여러 명이 신청하는 거예요.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하는 거야. 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거야. 의무자 있네. 내야 돼. 그런데 단독 신청해. 그럼 우리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성소하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근데 성소에서 단독 신청하는 자가 누구예요? 의무자. 여기 있잖아.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 그때는 의무자 있네. 의무자 등기필증 내세요. 그런데 성소하면
성소한 자는 아무나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해. 그때는 내라 한다, 내라 하지 않는다. 내라 하지 않아. 맞죠? 왜? 의무자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의무자가 없으니까. 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단순히 해요. 단순히. 등기 필증은 누가 낸다? 의무자가. 그래서 신청인의 의무자가 있다, 내야 된다. 신청인의 의무자가 없다, 안 낸다. 단순하게 간다. 되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해. 낸다, 안 낸다? 안 내, 의무자 없으니까. 그러나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 내야 돼, 의무자 있으니까. 그래 갔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요 다음에 나옵니다. 자, 등기 필증은 재교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다시 그 정도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고 나왔어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만들어줍니다. 맞죠? 그러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그 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지만 만들어주지 아니하는 예외가 5개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되었지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예외 몇 개? 5개. 5개. 자, 작년까지는 4개였어요. 4개였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몇 개가 됐느냐? 5개가 됐어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문제 하나에 보기 몇 개? 5개. 오지선다야. 그런데 사지, 얘가 4개밖에 없을 때도 자주 나왔어. 그런데 올해부터 얘가 몇 개가 됐다? 5개. 뭐 문제 내기 더 좋아진 거야. 무조건 해야지. 자, 해서 일단 앞대가리만 따서 우리는 콩나물 대가리 좋아하잖아. 자, 대승직관 공유, 대승직관 공유, 대승직관 공유. 그래 외웁니다. 대승직관 공유, 대승직관 공유가 올해 새로 들어왔어요. 공유. 자, 내가 등기관입니다. 내가 등기관이야. 여러분이 등기 신청인입니다. 얘기를 들어야 돼요. 또 적는데 또 말한다고 또 시끄럽다 하지 말고 얘기를 들어야 돼. 얘기를 듣고 집에 가도 혼자 책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러는데 얘기도 안 들으면 전혀 모르지. 맞죠? 지적은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등기는 어느 정도 바탕이 깔려 있지 않으면 혼자서 독하게 안 돼. 법대 다니는 법대생들도 이 등기법을 혼자서 공부를 못 해내요. 그만큼 등기법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법을 전공하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설명 안 듣고 조용히 해라 정대 열중했다. 흐뭇하지. 집에 가면 무조건 하나도 모른다. 진짜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 등기는 특별히. 자, 등기부 정보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 왜? 가진 사람이 권리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면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등기관인 나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느냐? 새로 권리 가지는 등기 권리자에게 줘야 되죠? 맞잖아. 그런데 나는 등기 신청할 때 여러분이 등기 권리자야. 그럼 여러분이 신청하러 왔어. 그럼 나는 여러분을 봤잖아. 그럼 여러분에게 연락합니다. 등기필증 나왔으니까 받으러 오세요. 여러분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등기 신청을 안 했어. 그런데 등기부에 여러분이 새로운 권리자가 돼버렸네. 이런 예외가 있어요.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나는 여러분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여러분에게 등기필 정보를 줄 방법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인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주지만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자 누구? 대승직관 공유 5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5개. 자, 채권자 대위하고 나왔어요. 그럼 채권자 대위는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봤잖아. 채권 대위에서. 자,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채권자가. 신청인은 채권자야. 근데 권리를 가지는 자는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야. 아까 내가 돈 얘기했잖아. 내가 채권자, 여러분이 채무자. 여러분 친구에게는 여러분이 채권자, 친구가 채무자. 여러분이 돈 받아오면 나한테 줄 수 있어. 안 받아와. 그래서 내가 대신 받아.
받아서 바로 마이 포켓 합니까? 여러분 포켓에 넣어줘야 됩니까? 넣어줘야지. 친구한테 빌려준 건 여러분이니까. 돈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받기만 내가 대신 받아줄 뿐이고 일단 여러분 포켓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신청은 달라고 신청은 채권자인 내가 했지만 돈을 가지는 자는 채무자다. 그래서 신청은 채권자가 했지만 권리를 가지는 자는 채무자다. 그럼 채무자인 여러분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 그럼 나는 여러분 만난 적도 없어. 만들어주지 않는다. 되죠? 그 얘기. 그 다음에 자 승소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근데 누가 단독 신청해요? 등기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는데 권리는 의무자가 가지게 되어 등기 권리자가 가지게 돼요. 등기되면 권리 가지는 자. 권리 가지는 자 등기 권리자잖아. 맞죠? 그런데 성소에서 신청한 사람이 등기 권리자예요? 오히려 권리를 상실하는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서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잖아. 그럼 신청은 의무자가 했지만 권리는 누가 가져요? 등기 권리자가 가지. 등기 권리자 신청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만들어줄 수 없다. 만들어주지 않는다. 되죠? 세 번째 대승직의 직입니다. 직은 뭐냐? 직권 보존 등기예요. 자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 최초로 소유권 등기 되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소유자 새로 생겼죠. 그 원래 만들어줘야 되지만 이거 신청해서 보존 등기했어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했어요. 직권으로. 저 사람은 신청한 사실이 없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만들어주지 않는다. 맞죠? 이 대승직관이 작년까지 존재했던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권리자 생성 작성 그런 경우였어요. 그 다음에 관공서는 자 조금 전에 우리 등기필 정보를 내는 것은 의무자가 낸다 그죠? 그래서 의무자가 내기 때문에 두 가지 신청에서만 의무자가 냈어요. 공동 신청할 때, 단독 신청하는데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의무자 있으니까 내라 그랬어. 맞죠? 근데 관공서는 신청해야 됩니까? 촉탁할 수 있습니까? 촉탁할 수 있어. 조금 전에 공동 신청, 성소한 의무자의 단독 신청 할 때 등기필 정보 낸다 그랬지. 촉탁할 때 낸다라는 말은 안 했죠.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애초부터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게는 면제를 해줍니다. 그럼 관공서는 쓰지도 않을 등기필증이니까 만들어줄 필요도 없다. 애초부터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 이제 새로 들어가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신상. 그죠? 따끈따끈한 신상. 지방시 신상이야. 올해 새로 나온. 됐습니다. 좀 법적으로 하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찍어주지 마세요. 저는 홍준표 같은 사람 저는 안 찍어주려고 그래. 왜요? 그 사람은 공사가 확실하지 않아. 그죠? 공사가 확실하지 않아. 옛날에 그 사람 뭐 어디서 뭐 하다가 뭐 하다가 무슨 시장인가 하다가 그 자기 앞으로 나온 그 국가가 주는 그 특수활동금이야 뭐야. 그거 남은 거 뭐였어요? 마누라한테 생활비하러 줘버렸죠. 그 세금으로 나온 걸 그딴 식으로 쓰면 안 되지. 맞죠? 지 월급 받는 거 가지고 생활비 줘야지. 특수활동비는 공직에 쓰라고 주는 거야. 저 집 생활비하러 주는 거 아니란 말이야. 맞죠? 생활비나 주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으니까 대통령 영부인인데 300만 원 가지고 시비 거는 거 쪽팔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 인간이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라는 인간이 그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지금 잡아넣어야 됩니다. 지금. 그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그리고 뭐 다 똑같죠. 뭐 법인카드 갖고 또 뭐 똑같아. 서울시장 하는 오세훈도 보니까 옛날에 뭐 자기 마누라한테 그 뭐 시장 마누라가 뭐 별거라고 대통령 마누라는 외교에 같이 이익을 하니까 국가가 관리 감독하고 통제를 해야 돼. 그러나 뭐 시장 마누라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시장 마누라 뭐 했어요? 공무원 하나 붙여가지고 비서처럼 붙여줬잖아. 그럼 국가 월급 주고 그 사람을 자기 비서도 아니고 자기 마누라 비서. 그 미친 인간이잖아. 그건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저 도지사 할 때 똑같았죠. 도지사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면 안 되겠다.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범법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 도덕적으로 조금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 그죠? 그 사람밖에 없다고. 자, 언젠가 나오면 표가 8표다. 그죠? 됐어요. 자, 실점 소리가 올라가. 자, 이제 좀 졸리는 것 같아서 깨우고 하려고. 요거 새로 들어왔다. 따끈따끈한 신상. 이거만 집에 가는 거야. 마지막에요. 자,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 권리자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 아까 공유자가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것은 보존 행위다, 관리 행위다, 처분 행위다. 보존 행위라고 했어. 맞죠? 보존 행위라고 했다고. 자,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이 건물 짓는데 15억이 들었어. 왜 15억 들었냐? 복도, 계단, 벽, 타일까지 전부 이태리 직수입 대리석으로 갖다 깔아버린 거야. 그래서 집값만 15억 들었어요. 그래서 갑이 5억 내고 을이 5억 내고 병이 5억 냈어. 이 말은 똑같이 냈으니까 집이 하나니까 일물일권 소유권도 몇 개? 소유권도 한 개잖아. 그 소유권 한 개를 나눠 가진다고. 돈을 똑같이 냈으니까 3분의 1씩 가지면 되겠지. 맞죠? 이게 공동소유, 공유자잖아. 공유자. 공유자인데 이 보존 등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전원이 가서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는 언제나 돼요. 그런데 갑이 먼저 보존 등기 하러 간 거야. 그래서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자,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는 물건 하나 전부, 권리 하나 전부 보존 등기 돼야 되니까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된다. 전원 명의. 아까 상, 공, 전원 명의. 그 공 전원 명의야. 맞죠? 그래서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한 거야. 공유자 전원을 권리자로 해서 등기 신청한 거야. 됐죠? 그리고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하고 등기가 돼.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하고 등기가 된 거예요. 자, 신청은 누가 했어요? 갑이 한 거야. 갑은 신청했고 권리를 가졌으니까 등기관이 등기부정을 만들어 주는 거야. 갑 이리 오세요. 받아가세요. 그러나 등기관은 을과 병은 만난 적이 있다 없다? 만난 적이 없어. 만들어줘? 만들어주지 않아.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누구? 다른 공유자. 만들어주지 않는다. 요게 올해 새로 돈 신상입니다. 아직까지 등기부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따끈따끈한 신상. 올해 새로 들어왔다. 그죠? 표정분이 막 내가 막 기운이 빠진다. 나머지 밑에는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 읽어보시면 되고. 자, 대승직관 공유. 대승직관 공유. 외우세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외우려고 해서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면 안 외워지더라도 다음에 다시 이 파트 와서 얘기하면 아, 그때 하던 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 아예 까먹고 있으면 또 새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이해된 대로 외우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일단 외우라는 거야. 오늘 그럼 일단 외울게 3개. 아까 단독 신청, 판수보상 표표 신원가 아주 자주 나온다. 그리고 아까 저기 여러 명 권리자 중 일부 하고 나왔을 때는 가포 자기지분 상공 전원명의 외우시고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 대승직관 공유 이 3가지라도 외우라. 오늘 4시간 수업하고 몇 개? 겨우 3개. 겨우 3개. 그죠? 눈만큼 푹.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신전까지 해야 되는데 좀 더 하고 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더 한다면 다음부터 안 올 거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